네, 앞으로 이렇게 좀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큰 그림 그리고 제 목표 등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의문을 항상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난 대로만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한계를 왜 우리가 정해두고 살아야 되는 건지, 만약 내가 그런 삶이 싫다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보단 좀 더 내 한계를 뚫는,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할 때 조금은 더 내가 즐겁게 일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했습니다. Are you ready? You watching? This, ladies and gentlemen, is the 1975. 저는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밴드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좀 뻥 뚫리는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힘들 때면은 밴드 음악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저는 원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이 제 무의식 속에서 소리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항상 잘하는 걸 하느냐, 하고 싶은 걸 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삶을 영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라는 주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최근 몇 년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물론 해야 할 일도 했었지만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일들에 도전을 하면서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 제 자신을 계속 두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도 겪었지만, 좀 뒤돌아보면 항상 저를 성장시켰던 거는 그런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나도 앨범을 내고 막 이런 결과물을 낼 때마다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열에 한 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어차피 지금 이걸 내도 어차피 아무도 네 음악 안 듣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그만큼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뭐 하려 하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말 뭐 운이나 실력이나 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이 그때 내는 결과물이 주목받는 게 아닌, 이 사람이 어떤 발자취를 걸었는지를 다, 우리도 그렇잖아. 어떤 디깅할 때 이 사람의 아티스트가 노래가 너무 좋아. 근데 그 노래만 들어? 아니잖아. 그 전에 이 사람은 어떤 노래를 했었지? 어떤 음악을 했었지라는 거를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발자취를 좀 발자취를 이렇게 좀 따라가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뭐 난 정말 응원하고, 나도 뭐 마찬가지고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느냐, 아니면 잘하는 것들을 하느냐, 이거는 정말 희대의 난제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건 좋아하는 일을 하건 결과물도 동시에 가져가면서 내가 조금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진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성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시대가 변했구나, 이러자면 시대가 변했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그 넘어가는 과정, 거기에서 이제 좀 미리 본 것 같은 기분이에요. 딱 그 기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었다가 이제 뭐 이 다음 AI 시대로 넘어가는 이 딱 시기에, 이 시기에, 그러니까 좀 빨리 미래를 본 느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업종에 관련된 현상을 지켜봤을 때
이걸 어떻게 AI화 시키고 단기간 안에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걸 많이 고민하게 돼서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개인 포스팅 하면서 뭐 플레이스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이렇게 자동화를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AI로 인해서 격변하는 시기임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AI로 인한 재빠르게 변하는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기에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에 많이 집중들을 하고 계신데 근데 성공한 사업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0년 동안 변하는 거 말고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고 해요. 그곳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다는 것은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인데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예측 범위 내에 있는 일들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으니 비즈니스를 하기에 정말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간의 자유를 향한 욕망과 기본적 생계 유지를 위한 소비 이 두 가지는 10년간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저만 봐도 인간은 언제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고 꼭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언제나 이 내면에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들으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저희가 물리적으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매하지 않고는 경제적 활동을 이어가지 않고는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밥을 안 먹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쇼핑테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쇼핑하는 동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더해줘서 그 구매하는 여정에서의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쇼핑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경험을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되면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쇼퍼테인먼트 전략의 예시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쇼핑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을 보면서 호스트가 소개하는 제품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 기능이 있겠죠. 요즘에는 세로형 핸드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소비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쇼퍼테인먼트라는 단어나 어떤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장비도 있어야 됐고 카메라라던가 아니면 영상 편집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런 진입 장벽들이 정말 낮아지고 AR 기술만 봐도 앞으로 점점 더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말 비용이 감소가 되었고 디자이너 없이 디자인을 한다거나 마케터 없이 마케팅 플랜을 짠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지겨워질 정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정말로 수년 내에 이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이런 격차는 정말로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때 정말 지금 준비한 사람들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런 전략을 구사할 때 저희가 이 작은 시장인 한국에만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애써서 이런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서 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글로벌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곧바로 글로벌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 사람일 거고 한국 문화에 익숙할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서조차 놀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해외로 아니면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하겠느냐. 일단 눈앞에 있는 것부터 잘해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은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을 정도로 시장의 크기 자체가 아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거리들이 생각보다 별게 아닐 수도 있다. 쓸데없는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정말 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가 다름을 인지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일 거고, 단순히 어떤 작은 기업들, 1인 기업이나 어떤 중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물건을 해외에 팔아보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점이 아닌가,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열망, 그리고 어떤 나의 흥미, 나의 삶을 위한 소비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그것을 조금은 재밌게, 내가 좀 더 내 삶 속에서 내가 적용시켜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더 트렌디하게 적용시키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글로벌로까지 진출할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정말 오래전부터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열망이 항상 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제가 밴드 음악을 해외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욕망, 다른 욕망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항상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되게 내적으로는 어떤 아티스트가 항상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사회생활보다는 제 스스로 제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업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투자자들이 예술가들한테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마케팅은 비즈니스계의 예술이자 비즈니스계의 아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안 팔리는 물건을 팔아내고 죽어있던 기업을 살려내고 누군가의 어떤 지루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좀 금전적으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도 활력소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면 그게 예술이 아니고서야 무엇인가. 저는 앞으로 저희 한국 분들이 좀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수많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슈퍼테인먼트가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많은 제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 과정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낱낱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회수 빨아들이는 그런 어그로성 컨텐츠는 만들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죠. AI를 정말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고, 이를 통해서 내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가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은 그 이외의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가 즐겁게 돈을 벌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더 큰 시장에서 놓일 수 있도록 제가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뭔가 노출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한날 혼자서 그냥 가만히 떠들고만 있고 혼자서 그냥 방 안에서 노래만 하고 방 안에서 이렇게 좋은 것만 듣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냐.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뭔가 좀 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려면 계속해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결과가 당장은 눈앞에 안 보여도 그래도 시도해 나가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변화도 줘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나는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나지 않아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더 많은 이들에게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배운 가장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에게 도달만 하면 됩니다. 정말 큰 물에서 노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크게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향해 쏘아라. 빗나가도 너는 별이 될 때.
포즈 할까요? 다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V. 아, V.